여러분은 안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의 설레는 인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삼켜야 했던 눈물 섞인 작별 인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조금 특별한 안녕을 남기고 떠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건 거창한 유언도 화려한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통장 하나와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작지만 소중한 금액, 그리고 그 돈에 담긴 너는 부디 안녕해라라는 간절한 기도였죠.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이 짧지만 묵직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과 그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인사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그분들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마을의 공기는 늘 정직했고, 흙을 파헤치면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흙내음이 났으며, 땀을 흘리면 그만큼의 결실이 맺히는 그런 고집스러운 곳이었지요. 그 정직한 땅 위에서 평생을 고지식하다 못해 미련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박씨라 불리는 이웃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라 불리는 존재였지만, 정작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조차 평생 배워본 적이 없는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라는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 무게가 가벼워지고 본질이 흩어진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굳게 닫았고, 그 깊고 어두운 침묵은 어린 딸에게 늘 거대한 장벽이자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정면보다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낡은 경운기의 털털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저녁 노을이 붉게 타들어 갈 때쯤이면 흙투성이가 된 장화를 신고 지친 걸음으로 돌아오던 굽은 뒷모습 말입니다. 딸은 가끔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려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 번 없던 그 집에서 딸은 늘 사랑에 굶주렸고, 아버지는 그 굶주림을 채워주는 대신 갖다 온 투박한 오이나 흙이 묻은 감자를 딸의 방문 앞에 툭 던져두고 갈 뿐이었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이 칙칙한 흙냄새와 답답한 침묵의 집, 그리고 저 투박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반드시 벗어나겠노라고 말이죠.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공부의 도시로 떠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차가운 빌딩 숲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며 딸은 조금씩 아버지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갔습니다. 가끔 고향 집에서 전화가 오면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에서 늘 똑같은 질문만 던졌습니다. 밥 먹었냐? 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의미 없는 소음처럼 느껴졌던 딸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도시의 삶은 겉보기에 화려했지만 그 속살은 지독하게도 고단했습니다. 월세 독촉에 시달리고 상사의 날카로운 꾸지람에 화장실 칸에 숨어 눈물 찢던 밤에도 딸은 결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자 그래, 힘들어도 참아야지 어쩌겠냐. 남들 다 그렇게 산다. 라는 뻔하고도 무미건조한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녀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도시와 시골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져 갔고, 아버지가 지키고 있던 그 낡은 기와집은 1년에 단 2번,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들르는 정거장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돌아가는 딸의 손에 검은 비닐봉지에 싼 곡물이며 채소들을 꾸역꾸역 들려보냈지만
딸은 그것들을 자취방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결국 곰팡이가 피어 썩어버리면 내다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하기 짝이 없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 준비로 정신이 없던 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고향 마을 이장님의 다급하고도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지요. 아버지가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은 앞뒤 재지 않고 고속버스를 잡아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영안실의 흰 천 아래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을 거친 흙과 사투하며 갈라지고 딱딱해졌던 아버지의 손등은 이제 아무런 온기도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딸은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존재의 부재는 슬픔보다 거대한 공허함과 당혹감을 먼저 데려왔고, 딸은 그저 기계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토막씩 늘어놓았습니다. 박 씨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자기 몸 하나는 그렇게 안 챙기더니 딸 자식 도시 보내놓고 학비 보탠다고 겨울에도 쉬지 않고 막노동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라는 말들이 연기처럼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딸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만 무뚝뚝했던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버텨온 거대한 바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사무제를 마치고 주인이 사라져버린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딸은 아버지의 낡은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방에는 빛바랜 달력과 아버지가 평소 쓰던 알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 그리고 딸이 아주 어릴 적에 그려준 삐뚤삐뚤한 그림 한 장이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 때마다 아버지의 고단한 생애가 흙냄새와 땀냄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옷장 구석 깊숙한 곳, 낡은 면 내복 더미 아래 정성스럽게 흰 수건으로 감싸놓은 뭉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체국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딸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아버지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입금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5,000원, 어떤 날은 3만 원, 농작물을 팔아번 돈부터 겨울철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라번 돈까지. 아버지는 당신의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소주 한 병 사지 않고 그 돈들을 모조리 우체국 창구로 가져갔던 겁니다. 우체국 직원이 찍어준 도장 자국들 사이로 아버지가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딸 대학비, 우리 딸 서울 방값,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장 최근 날짜 옆에는 손이 떨린 듯 휘어진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안녕이라 그랬어.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장을 가슴에 품고 목을 놓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안녕은 영원한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매달 우체국 보험을 통해 딸에게 전달될 생존의 안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방대한 사랑을 우체국 창구에서 건네던 땀 묻은 지폐 한 장 한 장에 정성스레 담아두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딸은 이제 매달 특정 날짜가 되면 휴대폰의 알림 진동을 가만히 기다립니다. 우체국 예금 입금 완료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 이제 딸에게 이 알림음은 아버지가 하늘나라 창구에서 보내오는 정기적인 편지가 되었습니다. 잘 지내니? 오늘도 밥은 거르지 마라. 아빠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는 부디 안녕해라. 딸은 이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려다가도 그 문자를 보면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을 고쳐먹고 따뜻한 밥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삶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제 우체국의 빨간 간판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곳은 이제 죽음을 넘어 아버지를 매달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약속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매달 잊지 않고 딸의 이름을 적어 찾아오는 창구. 그곳을 통해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손을 잡고 거친 세상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어. 그 말은 이제 딸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하고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곁에 없지만 아버지는 그 낡은 통장 안에서 매달 규칙적으로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 안에서 결코 늙지 않는 수호천사가 되어 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었습니다. 이 가슴 시린 이야기를 쓴 김혜란 작가는 한국 문단에서 가장 낮은 곳의 슬픔을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내는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소재에서도 삶의 본질적인 아픔과 따뜻함을 길어 올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명언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때로 돈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생명과 안녕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딸의 삶을 지탱하려는 생명력의 연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깊은 인사는 떠난 뒤에야 뒤로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분석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무심코 던졌던 말들, 그리고 떠난 후 남겨진 흔적들이 결국 딸에게는 가장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로 완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한 안녕이라 그랬어 이야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소설 속 아버지가 남긴 그 작고 낡은 통장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건네고 싶었던 진심의 결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오늘 꼭 여쭙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나 말씀 중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 당신만의 안녕은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릴 적 사주신 낡은 가방일 수도 있고 잔소리처럼 들렸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모여 이 공간이 서로의 부모님을 함께 추억하는 따뜻한 사랑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잘 자라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듬뿍 담아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서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